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국내 정국이 굉장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하나는 야당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금 탄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탄핵에 들어간 게 뭐죠? 이 특검, 최상병 특검법의 최종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지금 이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7월 4일 날 최종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하는 것도 결국은 윤 대통령 견제 압박, 식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작전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어요. 물론 김준표 위원장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뭐 이렇게 좀 본회의가 좀 이 오해가 되었다. 이렇게 입장은 보였지만은 진수희가 말이죠. 이게 MB 때 장관한 사람이죠. 진수희 전 장관이 이거 이태원 참사 나도 들은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격려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거 여의도 연구원에서 올린 보고서였는데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이 잘렸다. 이 진도가 또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누구냐? 김용태 전 의원인데요. 김용태 연구원장이 무슨 소리야? 그런 사실 전혀 없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말이죠. 당정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 특히 정청래를 겨냥해서 한마디 갈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탄핵, 특검, 요걸로 지금 점철되고 있어요. 이미 탄핵과 관련해서 또 다른 법률들 지금 급히, 지금 이달 7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방안들, 제안된 안들이요 8건이나 된다고 그래요. 예, 참 심각한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한동훈은 자기 딱 노선을 확실히 하면서 최상병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SNS 활동에 본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스타, 이 개인적인 거하고 이제 공식적인 거, 이런 인스타를 좀 내놓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인기인들, 사회적으로 이제 셀럽들, 제가 종종 돌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가수 임영웅 아주 뭐 지금 최고의 가수죠. 예. 이 임영웅 씨가 말이죠. 지금 댓글 테러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 법사위 난장판이 된 거 뭐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정청래가 바람을 질렀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인간이 바로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이가 뭐냐? 이 정청래가 10분씩 퇴장을 시켰잖아요. 전직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임성근 사령관.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무슨 소리야? 10분간이야 퇴장만 시켜버리면 가서 쉴 수 있잖아. 가서 손 들고 발 들고 기합을 줬어야지.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이 난리가 나서 지금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말이죠. 이거 사퇴하라. 이런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여파가 되겠습니다. 그 여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선요. 이현주도 또 나와서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현주가 빠질 리가 없죠. 자기가 이제 해병대의 딸이다. 그래서 이현주까지 지금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미 이제 박찬대도 지금 여기에 관해서는요, 한마디 또 하고 있어요. 박찬대도, 지금 이제 어제 집회를 갖고, 요 최상병 특검법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예,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권 7개 정당이 전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제 7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지금 이제 이 특검법을 지금 이제 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특검법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이현주까지 여기에 이제 이 박찬대, 이현주도요. 자, 뭐라고 그러냐. 자기 아버지가요, 길 가시다가도 태극기만 보면 격려하실 정도로 국가관이 뚜렷한 분인데, 이제는 어떤 말로도 분노한 국민을 달랠 수 없다.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스스로 특검 받을 리가 만무하고, 국민의 힘으로,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까는 이제 국민의힘이 스스로 특검 받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당 국민의힘 여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 파워, 힘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우리 국민이죠. 국민의 이 파워로 특검을 받게 해야 한다. 예. 요렇게 하면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연주가 또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이 최상병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63%로 높고 반대 의견은 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주차 여론에서는 이제 57%였는데 반대가 29%.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찬성 의견이 5%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진보층에서 82%가 지금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43, 반대가 47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면은요, 찬성이 34, 반대가 53이에요. 예, 특검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목을 맺고 있고 국정농단 이상이다. 그래서 이해까지 박찬대가 그렇게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이 국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당하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자면 당위성에 대한 이 지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컨셉을 썼고, 국정농단을 넘는다. 이렇게 써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 지지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고단수 꼼수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실장이 상당히 분노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이 정청래가 혼자 단독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을 무시한 채 군인과 장관까지 겁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여야 간의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떼었지만 이건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오찬에 초대했지 않습니까?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면서 헌법 운영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놓아서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상병 특검법 말고서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건데요. 자, 진수희 전 장관이 지난 28일 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제가 되겠습니다. CBS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진표가 이 쏘아올린 공에 올라탄 것이죠. 그래서 이상민과 윤 대통령의 관계는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 후배다. 본인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이 장관 경질, 요 보고서를 용산에 올렸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접한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소위 요새 말로 격노하시면서 이거를 어떤 XX가 올렸어 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잘렸다. 요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국회, 그러니까 김진표하고 윤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소개된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주겠느냐. 대강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이 격노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잘랐다. 요게 맞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김진표가 한 말이 맞다. 요렇게 이제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였던 여의도 연구원장 김용태 전 의원이 바로 페이북에 어제 글을 올려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본인은 2023년도 3월 8일 날 김기현 체제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 날인 3월 9일 날 사직을 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이제 2020년 10월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해임을 당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이 대통령 시대에 직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와 여론청문 결과를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추후 특별한 지상이 없어서 통상적 업무를 계속 진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비대위원장한테 보고하고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통상적인 임무 수행을 쭉 하다가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수희 발언을 갖다가 정면으로 부인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김기현 체제 들어가기 직전에 요 여의도 연구원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찾아봤더니 말이죠. 정진석 현 비서실장이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김용태를 여의도 연구원장에 앉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금 말한 이 페북에 올린 글만을 보면 본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진석 실장까지만 보고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고 친윤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용산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만이 아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떻게 뭐 이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요 점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말이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당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거가 무엇가 잘못됐느냐. 아니, 당정일체 아니면은 항상 수평적 관계, 그리고 당이 리드하는, 민심은 당이 용산보다 더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심의 흐름을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되고 있고, 대통령이 격려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 요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니,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 아니, 대통령은 뭐 기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이전에 휴먼 빙스,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보고가 오려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 안 좋은 보고가 오려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분이 좀 안 좋고, 요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격려했다. 이번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도 똑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잘못된 보고, 이런 거 오면 격려할 수 있죠. 아니,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근데 격려했다고 해서 이게 다 특검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앉힐 게 아니라 차라리 AI를 갖다가 대통령 자리에 앉혀야죠. 그래서 저는요, 논란의 포인트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니, 대통령은 국정으로부터 보고받고, 경찰로부터도 보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으로부터 보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 외교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누구한테라도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견 표현을 할 수 있고, 아니, 문재인 같이 보고 받아놓고 보고를 안 받았다. 그리고 또 문재인 때 이 안보실장이나 뭐 국정원장 같이 보고 안 하고 내선에 다 했다.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과 관련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거. 그럼 내가 서울을 갈 때 KTX를 타고 가든 SRT를 타고 가든 내가 자가운전을 하든 아니면 뭐 고속버스 하든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대통령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재단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격려한 거는 뭐 생각할 뭐 해보면 격려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격려하셨네. 요렇게 가는 것까지는 뭐 비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법적인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법을 적용하고 탄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요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진표 전 의장이 말이죠. 회고록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독대해봤는데 조작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을 갖다가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공개한 것이 이제 이 발단이 돼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김진태 의장이 지난 27일 날 한글부에서 한 걸 보면 또 비슷하게 대통령이 극소수 0.001% 사람들이 주고받는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잘못 아니냐. 이런 의견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전에도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된 걸 정진석 실장이 비판하고 있지만 말이죠. 굉장히 사실과 다르다. 왜곡됐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해괴한 이야기다. 예, 요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러니까 진수희 장관이 또 여기에 질세라. 용산에서 보고서에 대해서 불쾌해 한 것은 사실이다. 요렇게 또 치고 나왔습니다. 진수희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특검. 예, 이게 결국 다 탄핵으로 이어진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말이죠.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하나 있어요. 탄핵 청원. 요게 지금 심각합니다. 어제 극치를 이뤘는데요. 1시간 정도나 마비됐다고 합니다. 접속이 폭주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는 이 개딸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청원, 요게 굉장히 지금 힘을 받고 있다. 그래서요, 어제 낮에 시간으로 기준으로 할 때 요게 말이죠. 6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3만 명. 요러니까 이제 박찬대가 어제 말이죠. 이 박주민이하고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라. 요러한 집회까지 참석해서 이 뽐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7월 20일까지 동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이게 5만이 넘어가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입장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24일부로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이 이번에 탄핵 사유로 찝은 것은요. 지금 이제 박정우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이 파우치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 다음에 전쟁위기 조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요 5가지를 이유로 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 요런 지금 입장을 지금 이제 청원을 했고, 요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 개딸들의 시도에 국민이 아니죠. 이건 뭐 좌파들이죠.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이 지금 이제 계속 문제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정 장관이 이거 그러니까 야권의 특검 공세 그 미끼를 물면 그 뒤에는 탄핵 선동이 기다리고 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면을 원희룡이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게 국민 여론을 걱정하는 당내 의견들이 있지만은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특검은 진실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자, 여당 분열 그리고 대통령과의 당정 충돌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대통령 끌어내려서 탈취해갔다는 정치 공세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특검 낚시질을 막아내야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절대로 이번 이 탄핵이 탄핵 과정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배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지 개인에 대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배신 정치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다. 요렇게 요거를 원희룡이가 또 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의 대결로 끌고 가는 부분 걱정스럽고 실망스럽다.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인간관계에 관해서 하루아침에 배신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고 여당에서의 신뢰라는 것은 당정관계의 신뢰다. 예. 그리고 나경원이가 연대설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예. 적극적으로 나경원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경원은 시종일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당은 방통위 전쟁 이거 뭐 최연하고 그다음에 이 김현희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지만은요. 요게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난 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실패로 끝난 것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과 그 방통위가 전면 충돌하고 있다. 예. 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은 지금 탄핵과 관련된 안건을 무려 탄핵소추안을 8건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급 3명에 검사 5명. 예. 자, 그리고 실제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4건. 이렇게 되는데요. 윤 정부 이전에 역대 정부에서는 딱 3건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인 지금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NS 활동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그 시작.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예. 요것도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바라는 변화 그 시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 홍보 영상. 요게 말이죠. 굉장히 인기를 지금 얻고 있다. 우리 후보 영상. 이게 첫 번째 영상인데요. 자, 그래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 이게 굉장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 대통령 요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 민심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도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총선 때 김 여사, 또 이종섭, 요 내내 최상병 사건하고 연결되죠. 이때 앞세웠던 게 민심과 국민 눈높이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에도 틀림없이 그 당시에 정광재 대변인이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겠다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게 이거 틀림없이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이다. 왜? 이미 총선 때 국민의 눈높이, 이 민심 요거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발표한 바 있는데요. 논평한 바 있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려묘를
맨 먼저 올렸어요. 이 반려묘 2마리. 예, 2개의 사진을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배우, 스윈턴 이 배우하고 찍은 사진. 요 사진은요, 우리 국내 영화를 찍으러 온 67년도로 추정이 되고, 그 당시 반부패, 이 팀장일 때 얘기가 된다. 예, 사진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스윈턴 배우는요, 이 설국열차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봉준호 감독. 그리고 나서 이 봉준호 감독인 영화 옥자 기자회견을 위해서 내한했는데, 그때가 2017년도 6월쯤 된다. 그래서 반부패 대검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이 팀장으로 재직할 때 온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SNS 활동에 돌입하고 있는데, 26일 날 맨 먼저 23일 날 공식 유튜브를 개설했고요. 26일에는 이게 선거운동 공식 인스타그램을 열었고, 29일에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영상은요, 나흘 만에 조회수 12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SNS 활동에 돌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 가수가 지금 이제 댓글 테러를 받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임영웅, 요건데요. 요 방송,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이 본인의 생일 기념 라이브, 이제 임영웅 씨도 이제 자기, 지금 방송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튜브 방송. 여기에서 한 것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뭔지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말이죠. 요게 지금 이제 뭐냐면은요,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 화면을 그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제가 올려드리면은 그게 이제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여기 아니고, 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드릉드릉, 요 방송에서 드릉드릉을 했다는 겁니다. 드릉드릉을 한 걸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드릉드릉 한 걸 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게 이 드릉드릉이라는 말이 이제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드릉드릉이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이게 남성 혐오 발언이라고 합니다. 남성 혐오 발언적 의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 임영웅이가 드릉드릉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서나 썼냐, 아니면 모르고서 썼냐,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이게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료 화면을 먼저 한번 통해서 볼게요. 예. 자, 요거예요. 드릉드릉. 땡땡, 그러면서 드릉드릉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남혐, 예, 뭐뭐 하고 싶어 한다는 때, 뭐뭐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성관계에 관련된 그런 의미가 드릉드릉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FM 코리아, 이런 데서도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임영웅 씨에 대한 댓글 폭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자, 요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조금만 더 요거를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자, 요게 말이죠. 요게, 한 연예인, 인이 올린 것인데,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녹여들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드릉드릉하다, 파닥. 그러니까, 드릉드릉, 정답, 자동차가 움직이는 소리. 그 다음에는 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가, 뭐뭘, 드릉드릉 이제 이걸 보시면요. 여기에 네 번째 글이 뭐뭐 하서, 이 안달이 났다, 안달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죠? 자, 드릉드릉하다, 뭐뭐 하고 싶어 안달났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어 안달났다. 이게 이제 성적인 표현인데, 제가 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드릉드릉 이거 자동차 소리 날 때 드릉드릉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 골 때 드릉드릉 한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성적 표현으로 남성들이 어떤 성적 욕구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폭탄이 댓글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요게 말이죠. 16일 날 장일 생일 이 생일 기념 라이브 방송할 때 쓴 말인데 2주가 지나서야. 왜 그러냐? 이게 28일 날 말이죠. 어제죠. TVN 30세기 어촌편에 출한 소식이 28일에 알려졌더니 이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임영웅이가 뭐라고 했느냐?
입이 근질근질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도록 하겠다. 앞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시간 많이 마련할 예정이다. 저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릉드릉한다.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시간 많이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말이죠. 저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릉드릉한다. 이러니까 이거를 그런 그 성적인 어떤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걸로 받아들여서 지금 난리를 났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저도 이제 이거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일종의 새로운 이제 사이버 상에 놔두는 이런 용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말이죠. 임영웅이 드렁드렁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런 글 2,000개 가까운 비판 댓글이 달렸고 게시글도 수십 개가 올라왔는데 어머니한테 임영웅 불매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 성별인 남자 무시하는 발언을 썼다. 아들 생각에서라도 임영웅 소비 조금씩 줄이자라고 말해도 안 통할 것 같은데 머리 아프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 댓글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국립국어원이 만든 표준국어대 사전에 따르더라도 요건 크게 무슨 자꾸 울리는 소리, 그래서 코 고는 소리,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이 표현이 여초 커뮤니티 등에서는 남성 비하 또는 혐오 맥락으로 쓰는 용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말이죠. 새벽부터 달린 악플, PDF 땄고 그 소속사에 메일을 보내놨다. 이 일로 상처받을 팬은 없어요. 팬들한테 빨리 공개하고 싶은 마음 표현한 건데요. 악성 댓글 쓰더니 삭제하고 도망가네요. 합의나 선처 없이 고소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세상이 어려워지네요. 네, 이거 들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연말 100만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격려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